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월 박성중 의원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선동하는 후한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강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네, 2014년 4월 19일입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기준 자체는 확정이 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IAEA라는 국제기구와 또 11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직접 그러한 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도 했고요. 또 그 전체 방류 과정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 IAEA도 그 정도 절차면은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도 7월 7일 날 검토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방류가 시작되고 있고, 매일 1시간마다 각 그 주요 분야에 있어서의 그 과학 기준에 의한 수치, 그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데이터로서의 그러한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부 다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사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 소위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류와 동시에 모든 기준이 1시간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드에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나왔던 그 결과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언제라도 그 데이터와 그런 그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2주에 한 번씩 일본에 현지에 가가지고 IAEA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젠 정말 과학적으로 이 방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방류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과학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 과학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제 제가 가락동 그 수산시장에 가서도 여러 그 수산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좀 정치권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과학적으로 봐주고, 가짜 괴담이나 뉴스나 선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피해를
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류 기준은 IAEA 기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와 차이가 없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기초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문가도 파견하고 또 우리 방사능 관련 기관이 IAEA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하는 그 체제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정말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것을 절대로 원래의 취지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차이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글쎄요, 야당은 없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딴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 IAEA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야당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 한편 이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국회 중에 예. 몇 명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가 넘치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편 그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이것이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고 100만 명의 수산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봐주시고 과학적 토론을 하셔서 정치권이 협력을 해주셔야 우리 수산인들의 100만 명의 생애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 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들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 테라베크렐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 테라베크렐,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 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의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는 알프스로 처리돼서 기존 농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류되는 그러한 데이터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그 정의가 틀렸습니다. 핵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죠. 네.
더 나아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도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횟집은 물론 양식장에 쌓인 우럭이 여수에서만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당연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총리님, 이런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와 괴담의 확산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정말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예. 대선을 가짜 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몸통 대장동 가짜 뉴스 소식 보고받으셨죠?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3일 전 작년 3월 6일입니다.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터졌고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이 37.9%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또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고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기사를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책값이 1억 6천이라뇨. 이 돈은 책값이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인은 책 3권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허위 가짜 뉴스를 3월 6일 날 퍼뜨리고 그 다음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 뉴스 4꼭지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BS, JTBC 등과 온라인, 재방 등으로 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뉴스타파 기사를 링크하며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가짜 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런 가짜 뉴스 숙주,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컨텐츠 제휴, CP라고 그럽니다. 를 해주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말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구체적 사안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또한 이 사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가짜뉴스 대선 공작입니다.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배업 등 강력한 조치도 사실 검토돼야 된다 봅니다. 물론 이거는 장관님의 역할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관련되는 MBC, KBS, JTBC 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충실하게 수사 중이고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R&D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급증했는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뭐 전체 예산이 다 늘었으니까요. 예, 문재인 4년 만에 10조가 늘었고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1년에 걸쳐서 10조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R&D 과제 수가 2021년 7만 5천 개로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형 짬짬이 R&D 다운마저 발생했습니다. 부정부패 비효율이 만연해서 R&D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찹니다. 어느 한 연구원은 변리사와 짜고 6년간 특허 등록 226건을 허위 수료를 만들어서 총 6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3가지 과제, 공동 연구원은 5가지 과제에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구원은 12개 과제를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서 과제 예산이 무려 70지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연구자들은 실력이 있어도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제 쪼개기로 무려 290개 과제로 쪼개서 뿌려주고, 유사 주제로 1개 중소기업이 같은 연도에 11개 과제를 수행했고, 출연연 53개 지역부는 대부분은 출장 사무소로 전락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R&D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R&D 카르텔을 혁파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시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 젊은 R&D 전문가들의 기회가 굉장히 봉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총님이 이번 R&D 예산 조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R&D가 배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가 됐고, 또 그런 하나의 좀 기득권이라 할까요? 뭐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그 비판이 굉장히 과학계에도 아주 굉장히 강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런 R&D 예산 같은 거야말로 얼마나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 일입니까? 많이 배분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재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우리 국회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신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눠 먹던 R&D 예산은 줄이고, 초인류 경쟁력 분야라든지 미래 전략 기술 분야라든지 또 주력 산업 초격차 분야라든지 또 도약 성장, 고속 도약 성장 담보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집중 지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제적인 협력도, R&D 협력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좀 과감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을 두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 예산을 R&D 예산이라고 남발한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의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R&D 예산의 부패 카르텔과 낭비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기초서부터 완전히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했고요. 또 이것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그러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우리 R&D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임무지향적인 이러한 R&D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특히 젊은 유능한 이러한 과학자들 또 R&D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전체적인 R&D 능력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저는
증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규모는 세계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탑에 이르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한 거나 우리가 여기에 국가적 지원을 한 것에 비하면 굉장한 실적을 보였다. 그게 저희가 몇 번 성공한 해외로의 로켓 발사, 추진체 인공위성의 발사 이런 걸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로 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관급인 과기부 외청으로는 범부추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우주청이나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초기에는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을 갖고 독임제 중앙행정기관 형태인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추후 기능이 더 확대된다면 장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부가 열심히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더 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주 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차관급인 우주청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볼 겁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10%를 달성하는 경우 연 144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 가능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주 산업의 생태계에서 클 수 있는 많은 중요한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산업 기술력 면에서 다시 한번 크게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 개발 역량은 우주 탐사나 우주 관측이나 대형 발사체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격차가 10년 이상으로 후발 그룹에 해당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7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9월 중에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공작을 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왜곡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반민주, 반헌법,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 서울 서초구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